정보기술의 발달로 버튼 하나로 전자제품을 작동하고 클릭 한 번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대화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디지털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이버 세상을 공격하는 각종 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기술로 전산망을 무력화시키거나 개인정보나 사생활 유출을 위한 다양한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차단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범죄자 소탕에 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정보 보안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이버 경찰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정보보안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계시는 사이버 경찰관 김진환 수사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안전부 사이버 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환 수사관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네, 사이버 경찰관 하면 사실 좀 막연한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신가요? 일단 사이버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고 예방 활동,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치안 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이버 수사 관련해서 지금 현재 1,60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매년 사이버 수사하고 포렌식 관련해서 117명씩 인원을 지금 증원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일반적인 경찰관 분들을 많이 뵙는데 이 사이버 수사관님들은 사실 뵙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일반인들도 좀 쉽게 뵐 수 있는 분들이신가요? 물론입니다. 가까운 경찰서 가시면은 사이버 수사팀이 있고요. 거기에서 피해를 입으셨으면은 사건 접수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건 처리 외에 무료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경찰청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 사이버 범죄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신고 방법, 그다음 신고도 거기서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에서 모두 다 국민의 옆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세상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담당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사이버 세상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범인 검거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사이버 세상은 해킹이라든가 음란물 사이트 유포, 인터넷 물품 사기, 안 그러면 명예훼손 이런 많은 범죄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범인 검거까지 하고 있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보편화됐기 때문에 디지털 관련된 증거를 수집한다든가 안 그러면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이 사이버 세상에 발생하고 있는 범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예방할 수 있도록 계속 강의라든가 홍보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런 다양한 업무들을 하시려면 아무래도 여러 부서가 좀 관계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관할하는 부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단 사이버 부서는 경찰서부터 경찰청까지 모든 곳에서 지금 각 파트별로 다 있고요. 하지만은 각자 맡은 역할이 좀 다르죠. 네. 다르는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찰청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기관 상대로 한 대규모 해킹 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아니 사회적 이슈가 큰 그런 좀 큰 사건을 좀 위주로 하고 있고요. 국민들께서 지금 접하고 계시는 사기 피해라든가 이런 사이버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사항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직접 담당을 해서 사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관님께서는 조금 더 큰 사건을 지금 담당을 하시고 계시다고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경찰관들이 자기가 맡은 일이 가장 큰 사건이거든요. 네. 이게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제가 맡은 부서에서 제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가 맡은 부서의 사건이 좀 큰 거죠.
네, 수사관님의 책임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는 우리 일반 국민분들도 사이버상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어떤 안전이나 보안과 관련된 그런 경각심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수사관님이 수사관을 시작하신 한 10년 전만 해도 지금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달랐을 것 같은데, 수사관님은 어떻게 해서 처음 사이버 경찰관을 하시기로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일단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고요. 일단 민간 회사에서 운영전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2003년도에 저 친한 친구가 경찰 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경찰에서 사이버 수사 관련해서 특별 채용을 한다는 정보를 저한테 알려주고요. 제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이버 수사라든가 이런 정보부 쪽에 좀 매개척 분야였거든요. 제가 이 매개척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도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제가 세계 최고의 기관, 이 경찰청에서 근무를 한다는 자체만 해도 되게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도전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거 적성도 잘 맞는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아, 그럼 사이버 경찰은 따로? 예, 특별 채용은 따로 없습니다. 일단은 경력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왜 그러면 사이버 수사라든가 이게 단기적으로 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사이버 특별 채용 자체를 제도를 만든 거고, 외부에서 전문적인 이런 인력들을 좀 채용을 해서 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 사이버 세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 준비를 한 거죠.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사이버 특별 수사관 채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수사님께서는 프로그래머 출신의 사이버캅이라고 저희가 알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온라인상의 수사를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거죠? 사이버 수사라는 게 상당히 제가 알지 못하면은 추적도 불가능하고요. 이 범인도 검거를 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상과 오프라인상은 좀 한계점 다르거든요. 추적하는 단서도 다릅니다. 온라인상 같은 경우는 익명성을 보장한 그런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를 내세우지 않고 뒤에서 항시 움직이는 범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추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컴퓨터 지식이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 사이버 수사가 종국적으로는 오프라인 수사하고 연결돼요. 왜 그러냐면은 경찰의 역할은 범인 검거가 일단은 주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사이버 세상에서 범죄를 저질렀어도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있는 사람을 추적해서 체포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통신 수사, 대면 수사, 계좌 추적 이런 모두적으로 다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이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범죄의 종류도 계속 진화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이 사이버 분야는 지금 과거와 현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이버 쪽의 발전 속도가 너무 기하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범위도 과거에 비해 훨씬 넓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범죄자를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이버 수사의 역량을 계속해서 좀 올려야 하고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 추적해서 체포를 할 수 있고요. 사이버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은 심지어는 조사도 할 수 없어요. 범죄자한테 사이버 관련해서 질문을 해야 하는데, 네.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저희가 가방을 하나씩 메고 다니는데, 이 가방에는 이제 전공책이 또 있고,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그냥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애로사항이 있다면은 이 경찰관이기 때문에 법 집행이 최우선순위입니다. 법에서 처벌을 시켜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공부도 역시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죠. 그냥 컴퓨터 기술과 관련된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또 법과 관련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분야시네요. 예, 맞습니다. 참 어려운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사관님이 생각하실 때 이 사이버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 사이버 세상 같은 경우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 사이버라는 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상이 사실은 사이버 세상입니다. SNS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의 생각이 이 텍스트화돼서
모든 전 세계인이 지금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 세상이라는 게 지금 아나운서님도 지금 들고 다니는 핸드폰 자체가 이 기기일 뿐이지만은 그 뒤에 배경을 보시면은 전 세계의 인터넷과 연결돼 있고 모든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나의 정보가 전세적으로 또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편리한 만큼 불안한 요소 내포하고 있는 게 인터넷 사이버 세상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저희가 비유를 하자면 총과 칼이 없을 뿐이지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 과거 금융회사 다니는 직원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분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그 임진왜란 때 열두쪽 빼가지고 왜군을 맞이했던 그런 기분을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사이버 세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로 물렸기 때문에 하루에 공격도 엄청납니다. 그 공격에 사용되고 있는 악성 코드도 하루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이게 새로 생산되고 공격 형태라든가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기관 상대로 해서 이런 사이버 공격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도 요즘 공격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금융권도 항상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계신 포털 사이트, 신문 이쪽에서도 많이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코드들도 계속 생겨나고 있고 악성 코드도 새롭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런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서는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사관님들도 팀제를 구성해서 팀으로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팀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좀 나누어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청이라든가 지방청, 경찰서별로 좀 역할이 좀 틀리기 때문에 모든 팀이 같은 일을 한다고 보시기 좀 어렵고요. 일단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런 그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서는 일단 맡은 역할 자체가 아주 상당히 규모가 큰 이 사이버 해킹 공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생하는 증거 자료도 많고요. 사실 사막에서 그 바늘 찾는 기분이랄까요? 예, 그 증거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 개인당 할당되는 분석량이라든가 아니면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한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각자 맡은 분야별로 열심히 좀 분석이라든가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15년 동안 지금 사이버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그 사이버 범죄 자체가 좀 어렵고 좀 생소한 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9년도에 80만 대 PC에 악성 코드 유포를 해서 자기가 광고한 것처럼 속이는 악성 코드를 유포해서 광고 수수료를 편취한 피해자를 검거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법정에 가서 일단 그 공판검사라든가 판사분들이 이 컴퓨터 분야에 좀 생소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범죄 사실과 관련된 그런 악성 코드 기능을 빼고 정상적인 것처럼 속여서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더라고요. 제가 그 증인 출석으로 가봤는데 그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제가 그 검거 당시에 그 수집한 악성 코드를 다시 실행시켜주고 이걸 PPT를 하고 그 범죄 원리에 대해서 판사님한테 그 공판 검사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 실형을 받았죠. 좀 가중 처벌을 좀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사람을 기소하는 단계까지 가서도 이 사이버 범죄라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거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전문적인 기술이나 그런 지식이 없으셨다면 사실 검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2008년도인데요. 예, 그 필리핀에서 증권 사이트를 상대로 해서 디도스 공격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한 후에 2억 원을 좀 요구를 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그 신입 때였었는데 지금 그 기록을 좀 보니까 제가 그 협박범하고 제가 메신저를 통해서 협상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예, 제가 협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이 당시에 무슨 정신으로 이 협상을 했는지. 네, 협상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디도스 공격은 보통 금요일날 오후 늦게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요일날 오후하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일을 끼기 때문에 그 저희 경찰뿐만 아니라 그 다른 이런 사이버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곳이 제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걸 이 친구들 좀 알았던 거죠. 알아서
토요일 날 증권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거는 24시간 항시 운영이 대한 이런 사이트인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쳐서 총 공세를 할 테니까 지금 돈 2억을 주지 않으면은 각오를 해라. 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제가 신입 때니까 저의 그 당시의 생각은 절대 돈을 주면 안 되고 협박에 대해서 협상은 없다 이런 생각했었고요. 물론 이 협박에 대해서 돈을 주면은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협박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이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돈을 한번 주기 시작하면 계속해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게 보통 이런 공갈범들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 그 했던 수사 기록을 좀 보고 저도 지금 웃어요. 와, 제가 무슨 정신으로 네. 이렇게 했는지. 네. 네, 그런 기지를 발휘하신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 제 등어리 땀이 막 줄줄 났습니다. 참 재밌는 에피소드였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 외에도 뭐 특검을 받으실 만한 적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2011년도에 저희들이 그 성관이 디도스 사건 수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주범이라고 지목받은 사람이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었죠. 저희들이 체포를 해서 이렇게 사건 송치를 했지만은 특검 조사를 받게 됐어요. 특검 조사를 받게 되었고 특검에서 저희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왔는데 네. 저희 경찰청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바닥에 왁스칠을 해요. 네. 바닥에 왁스칠을 하면은 어느 누구도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특검이 온 날 바로 왁스칠한 날이었어요. 왁스칠 해갖고 하필 네. 여기 특검 수사관들이 저희 정문 앞에서 저희들만 쳐다보고 네. 결국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 왁스칠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제일 무섭습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있을 법한 얘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사관님께서 드라마 감수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 2011년도에 그 SBS 측에서 이 사이버 수사를 배경을 해서 드라마를 좀 촬영하고 싶다는 이런 좀 제안이 왔었고요. 그 당시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좀 경각심을 좀 일으키고 싶은 기회가 좀 못 잡고 있을 때 시기였고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좀 수락을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그 경찰 이런 영화를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액션이 좀 들어가고 네. 조직폭력배와 그런 추적전 권고 이런 활동적인 사진이 영상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은 이 사이버 수사라는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국에는 오프라인에서는 저희들 피해자를 검거를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상당히 좀 정적인 영역이 좀 많거든요. 네. 컴퓨터 앞에서 이런 분석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게 과연 드라마로 나가면 이게 재미있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었어요. 의문이었는데 김은희 작가님하고 그 당시에 김용식 감독님하고 저희들과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제가 그동안 했던 이런 그 수사, 아니면 이 사이버 세상의 그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에피소드 이런 걸 말씀드린 후에 제가 그 1부하고 2부 대본을 받아봤거든요.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한번 좀 잘 찍어보자 좀 생각을 했었고요. 한 3개월 정도?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원래 드라마 촬영에 밤샘 촬영이 많거든요. 제가 현장에 가서 그 화면 스케치라든가 이런 배우들 동선이라든가 대본도 같이 참여해서 이거 체크를 하고 그 당시에 집사람한테 엄청 혼났죠. 예, 왜 너무 몸 상하지 않겠냐 이렇게 염려를 해서 혼났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제 인생에서 좀 즐거웠던 추억 네. 그 드라마를 보고 이 사이버 수사 경찰관을 지원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예. 저 드라마를 보고 사이버 수사관이 돼서 저런 수사를 해보고 싶다고 지원한 후배들이 엄청 많습니다. 유령 세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 난 국민들한테도 이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했었던 것 같고. 네. 참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최근에 수사관님께서 좋은 상을 하나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에서 충상을 수상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상인지 좀 자랑 좀 해주실까요? 최근에 이 사이버 범죄 이 분야가 이게 민생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상대로 하는 해킹들이 많거든요. 네. 2016년도에 제가 그 북한발 사이버 테러 사건을 두 건을 좀 해결을 했었어요. 북한에서 그 우리나라 대기업을 상대로 해서 대기업이라는 게 자체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말고도 이런 방산이라든가 그 국가 우리나라 그 주요 기반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기반 시설이 마비가 되면은 우리나라 자체가 마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320이라는 이런 사이버 테러 공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방송국, 금융권 여러 곳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몇억 정도의 마비가 됐었는데 피해 금액이 한 8,900억 정도 이제 발생을 했었어요. 상당히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민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시죠. 예, 못하시지만은 국가 기반 상대로 하는 이 사이버 공격을 저희가 일단 그 탐지를 했었고 그 공격자 주체를 밝혀냈었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유공을 제가 좀 상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때 수상을 하시고 수상 소감을 말씀하실 때 그 영광을 팀원분들에게 다 돌리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버 수사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고 분석이라든가 추적이라든가 이런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국가기관 상대로 하는 이 수사가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다 몇 개월 동안 밤새면서 일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이런 영광된 상을 저 혼자 받게 돼서 미안하고요. 이 상은 누가 봐도 상관없는 상이거든요. 저희 팀원들이 저한테 좀 성원해줘서 이런 좋은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팀을 대표해서 받으신 거니까 팀원분들도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뭐 학회지 논문도 쓰시고 그리고 포럼이나 특강도 참여를 하시고 최근에는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이버 세상의 위험성을 좀 알려주고 싶고요. 네, 그 위험성에 대해서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국민들 상대로 해서 좀 알려주고 싶고, 그다음에 그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인터넷에 공개된 그 해킹 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해킹 툴을 이용해서 손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데 이 또한 범죄라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희 직업을 소개해주셔서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컴퓨터 관련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나중에 이런 사이버 경찰관의 자리가 있으니까 공부를 이쪽을 지원하시고 저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좀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수상관님의 개인정보 이런 것도 유출되시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네, 저희 아직도 저희 핸드폰으로 이런 광고 사이트 문자라든가 안 그러면 음란 사이트 문자 이런 게 계속해서 오고 있어요. 예, 이게 아마 저희 개인 정보가 인터넷에 막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겠죠. 예,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이런 피해를 느끼지 못하시겠지만은 이런 뭐 광고 문자가 또 사실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확대된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때는 또 스미싱 같은 게 또 유행이 돼서 저희 또 지인들한테도 이런 어떻게 예방을 하느냐,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많이 받았었죠. 든든하셨겠네요. 주위에 계신 분들께서. 혹시 경감님 그 폰에 그런 뭐 스팸 문자가 온다 그러면 바로 수사를 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일단 뭐 그럴 수는 없고요. 일단 저 집사람이 피해를 받는다면은 그거는 우선적으로 해줘야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현명하십니다. 네, 제가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데서 보면 일반적으로 경찰관 분들이 우연한 기회에 뭔가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사이버 부분에서도 사이버 경찰관 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다른 이 수사하시는 선배님들보다는 그 연륜이 좀 짧지만은 제가 그동안 겪어본 바에 의하면은 우연이라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우연 자체도
제가 이 수사를 풀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은 사이버 수사 같은 경우는 그 사이버 그 범죄가 발생하는 이런 지식이 없다면은 이걸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네. 반드시 그 실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 수사라는 분야는 상당히 그 열정이 좀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 맨날 며칠 잠복 근무를 해야 하고 수개월 동안 이런 그 연과일, 사이버 수사 연과일의 그 싸움이랄까요? 로고 자료도 분석해야 하고 악성 코드도 분석해야 하고 이런 열정이 없으면은 이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5년을 계속해 오셨잖아요. 사이버 경찰관의 가장 큰 매력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사이버 수사 파트 같은 경우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할까요? 앞으로도 제 역량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예. 국민들께서 좀 체감하고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2008년도에 멕시코하고 2015년에 이란 사이버 수사 교관을 이제 파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외국인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그 경찰 사이버 수사의 역량을 보고 엄청 그 놀라워하면서도 부러워하는 거 보고 되게 좀 자랑스러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월드 베스트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저희들의 이 사이버 수사가 배경이 이제 지금은 국내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전 세계 경찰관들이 이게 공조를 해야 해결될 수 있는 사건이 이제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외국에 있는 경찰관들과 같이 공조 수사를 하지 않고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저희한테도 공조 수사 요청도 하고 네,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찰분들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니까 또 괜히 뿌듯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국민분들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그 과거와 달리 요즘은 그 인터넷 사이트만 접속을 해도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해커들이 계속해서 이런 그 쓰고 있는 PC의 취약점을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해서 거기에 악성 코드가 가점이 돼서 어떻게 하면 개인정보를 빼갈 것이냐, PC 정보를 빼갈 것이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요즘 많이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운영체제라든가 쓰고 계시는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거를 항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셔야 하고요. 반드시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셔야 하는데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께 좀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날이 늘어나고 악성화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도 불철주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쓰고 있는 김진한 수사관을 만나봤는데요.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상이 참 거대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이버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안전한 대한민국 사이버 세상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사이버 범죄의 예방과 대처법을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